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0 맞짱 토론 강대강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후보들의 공보물 모두 확인하셨나요? 이 후보들의 얼굴 사진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고요. 여기에 화려한 디자인까지 더해져서 어떤 후보를 뽑더라도 곧바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유권자들의 궁금증, 또 공보물에 나와 있지 않은 후보들의 면면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바로 방송 토론회인데요. 오늘도 역시 후보들의 정책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만 이 초청 후보가 불참의사를 전해오면서 결국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익산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익산갑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 미래통합당 김경환 후보, 민생당 고상진 후보, 민중당 전권희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최영수 후보까지. 이 중에 여론조사 평균 상위 순위를 보인 후보 2명,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와 민생당 고상진 후보를 토론회에 초청했었고요. 이 초청 대상이 아닌 다른 후보들에게는 별도의 인터뷰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민생당 고상진 후보만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시는데 참고로 이 방송은 전북 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상진 후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익산 갑선거구 기호 3번 고상진입니다. 네, 익산 갑선거구가 어디를 포함하고 있죠? 익산의 구도심 쪽을 중심으로 북부권 대부분이 익산 갑 지역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익산 있습니다. 북부권. 그렇습니다. 네. 익산역을 중심으로 익산을 중간으로 치면 서쪽입니다. 굉장히 지역 자체가 넓잖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네. 17개 읍면동입니다. 유권자들 만나시기도 쉽지가 않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면 접촉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론회 기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토론회는 혹시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어제 선관위 주관하는 토론회를 포함해서 법정 언론 토론회? 그렇습니다. 네. 언론사에서 총 3회 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모든 후보가 다 참여를 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앞선 2차례 토론회에서는 우리 김수흥 후보가 오늘과 마찬가지로 토론회를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 어제 이제 법정 토론회만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앞으로 혹시 남아 있는 추가적인 토론회가 일정이 있습니까? 9일 날 오후에 JTBC에서 이제 토론회를 주관하는데 네. 그때는 나오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것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김수흥 후보와의 토론회는 법정 토론회 1회만 진행이 된 셈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김수흥 후보의 또 추가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 뭐 이제 서면으로 사실 이제 입장을 받거든요. 불출석 사유서를. 네. 근데 이제 서면 사유마저도 좀 거절을 한 상황이어서 딱히 왜 토론회에 불참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대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토론회가 무산이 되었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고상진 후보의 입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법정 토론회 장소에서도 그 부분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만 어제 이제 불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고 후보 등록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왔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필요한 알 권리, 그런 필요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민들께서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보다 본인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데 더 중점을 뒀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과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좀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됐고요. 선출직 공직자가 토론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전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감추고 싶은 개인 신상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토론회를 기피한다. 근데 이 2가지 모두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추고서 그냥 당 간판만 보고 선출직에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불행은 얼마나 더 크고 그것은 모두 유권자들의 알겠습니다. 몫으로 가게 됩니다. 유권자의 검증을 피하겠다는 자세와 태도로 공직을 맡을 수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셨네요. 예.
자, 뭐 저희 담당 PD도 사실은 이제 사전에 이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 좀 물었었는데 비슷한 이유로 좀 됐다고 하더군요. 자, 어쨌든 토론회가 진행됐더라면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 이력을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혹시 김수 후보가 이 자리에 나왔었다면 검증하고 싶었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좀 검증하고 싶은 이야기들 대신 좀 물어주시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지난 초창기에는 공약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 공보물을 보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었는지를 여쭙고 싶고 또 왜 공보물에서는 그걸 뺐는지 그 이유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그 법정 토론회에서 익산의 중산층이 자꾸 이탈하는 떠나는 이유가 생활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익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우리 익산 시민들로서는 아주 씻기 힘든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여건이나 교육 수준이 낮아서 익산의 중산층들이 이탈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작 김승 후보께서는 본인의 따님을 일산에 살고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익산이 수준이 낮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익산을 지역구로 하겠다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매우 이것은 아주 인식이 잘못된 거다. 저는 이것을 아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익산에서는 과거 교육도시의 명성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과 교육 관계자들의 아주 피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면서까지 익산에 와서 굳이 선출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 토론회가 진행됐더라면 이제 상호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며졌을 텐데. 당연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또 한 가지는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그 3월 23일 날 일부 목사님들께서 김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런 의혹을 물어보는 목사님께 김 후보께서 목사님 맞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면전에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셨습니다. 네. 그걸 당한 목사님께서는 매우 모욕적이었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시면은 특히 우리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원이 신천지 신도다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아니요. 과거 지난 2월 달에 그 민주당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신천지 신도가 개입을 깊숙이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사님께 면전에서 그렇게 목사님 맞으십니까? 네. 또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언사를 서슴지 않으셨다. 자, 토론회가 성사가 됐더라면 좀 확인하고 싶었었던 내용, 대기업 유치를 당초 약속을 했다가 왜 공보물에서는 뺐는지, 예. 네, 그리고 익산 중산층 이탈의 원인으로 익산의 생활 여건과 교육 수준이 낮다, 그런 발언이 좀 타당한 건지, 그리고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묻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으로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바로 고상준 후보의 이 출마 이유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좀 네. 2분의 시간 드릴게요. 네. 지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국민적인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정반합의 생산적인 국회를 한번 정치를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익산의 제2 혁신도시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이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그리고 제5 경마공원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경마공원이 과천, 부산, 제주 세 군데 있고 현재 제4 경마공원이 경북 영천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서해안 벨트, 충청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이쪽에는 아직 경마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마공원 유치에 나서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수학박물관을 익산에 건립을 해서 개념 수학을
개념 수학 교육을 선도하겠다.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학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제도권 교육은 수포자를 양산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권 교육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념 수학을 보편화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익산의 초중고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 교육관광 컨텐츠가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될 수 네.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수학박물관 공약이 참 그 특징적인 것 같네요. 네. 예. 뭐 이걸 특별히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수포자를 양산하는 현재 제도권 교육으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반로를 했고요. 개념 수학을 도입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미분적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6학년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개념 수학을 도입했던 초등학생 그리고 현재의 제도권 교육에서 교과서 중심의 고등학생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더 빨리 풀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재미를 붙이면 수학은 결코 어렵거나 불행한 학문이 아닌데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지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익산과 혹시 뭐 이 수학박물관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뭐 조금 어거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20세기 때 수학 교육의 정석이 우리 익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홍성대 이사장, 홍성대 저자께서 수학의 정석을 네. 그런 인연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네. 익산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였다라는 그런 과거 명성도 있고요. 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번 유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정읍에는 수학의 정석 거리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네. 원래 고향이 또 정읍이십니다. 네. 그러다 보면 좀 경쟁 관계를 수도 필요한 있겠네요. 경쟁은 또 할 수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지역 현안 공약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주평화당에서 대한신당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민생당으로 초록색 점퍼를 입고 계신데 지금 민생당 후보들이 대거 좀 이탈하는 상황이잖아요. 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다당제에 대한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안철수 대표께서 유승민 대표와 통합을 하는 과정에 네. 보수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념적 차이로부터 비롯돼서 약간의 이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서로의 마찰 때문에 분열을 거듭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 유권자들께 특히 호남 유권자들께 크나큰 아픔을 드리고 상처를 드리고 또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3월달에 다시 한번 통합을 네. 했습니다만 좀 늦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 가운데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는 우리 민생당의 이름으로서 네. 유권자들께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엄중하게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선거가 끝나도 민생당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마 제 생각에서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유지는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거 시점이 이제 너무 촉박해서 탈당을 못한 것뿐이지 선거가 끝난 후에는 탈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이미 탈당한 의원들도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당 계속 유지해야 된다. 민생당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몇 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북 봅니다. 지역에서? 아니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예. 네. 제 1당을 실제 민주당이 하느냐 음. 아니면 1당을 뺏기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생당의 운명도 거기에 네. 좌우될 수도 있다. 민생당은 종속 변수예요? 좀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원내 교섭 단체를 이룬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이게 짧게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익산 각선국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뭐 혹시 이 지역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좀 해오셨어요? 저는 뭐 나고 자란 곳이 익산 갑 지역이고요. 네. 저는 근 한 48년 정도 살면서 전라북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익산과 전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지냈고요. 4년 전에 이제 국민의당이 처음 창당했을 때 익산 갑 지역으로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당시 네. 낙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만나고 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익산 갑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오셨고, 이제 국회에서 저는 정치 활동하면서 네. 익산과 오고 갔던 거죠. 계속해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그렇습니다. 일하셨었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익산 갑선거구로 출마를 하시게 됐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의 모든 질문은 후보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희 강대강 토론에서는 후보들에게 사전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이 증문즉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익산에서도 그런 정서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시도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의 줄서기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전념해야 되는데 눈치 보기 하고 있고 정당 정치에 자꾸 차출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권익이 조금 더 훼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네.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창당할 당시에도 저희가 당원 당규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만 마지막에 그게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런 지방자치해야 된다. 그런 네. 취지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정당 공천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은 조건에서는 후보를 사전 검증하거나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기능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후보들은 어떻게 좀 선출하는 것이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은 좀 대안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네. 정당에서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 공천 절차나 과정이 투명하거나 아주 민주적이거나 아니면 합리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그런 과정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정당 정치, 정당 공천 과정을 통해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 선택의 강요를 당하는 네. 그런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네. 정당 공천 자체를 없애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합헌 결정이 났어요. 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관계 설정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여러 현장, 특히 이제 행사장을 많이 다녔어요. 행사장을 다니는데 그때 이제 현역 의원님들은 축사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지방 의원님들도 축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루에도 행사가 많을 때는 뭐 대여섯 개씩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행사장 가서 축사만 하고 빠지고 축사하고 빠지고 그러다 보면 네. 과연 저는 저 시간에 국회의원 쫓아다니면서 축사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민생 현장에 가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디가 있는지를 더 한번 살펴보는 게 네. 실질적으로 지방 의원님들로서는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의 관계는 절대 종속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익산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해법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회 통계적으로 보면은 청년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점인데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알바 자리도 지금 없습니다. 네. 저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 친구들과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과 익산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익산은 참 풍경도 좋고 여유롭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특히 카페도 많고 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최저임금을 우리가 익산까지도 적용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그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권익을 보호해주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또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더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우리가 더 줄 수 없는 그 점주의 입장, 자영업자의 입장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 그러니까 일자리 때문에 지금 남아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책이 네. 뭔가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제도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다. 네. 그건 지역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음. 이런 측면을 봐가지고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나오지 있을 수 않을까요? 있습니다만, 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떤 사후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근데 서울 같은 데는 뭐 저기 충분한 어떤 경제 생활이나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8,590원이라는 시급 보장해줄 수 있겠지만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오는 손님도 없고 네. 학생을 뭐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런 알바 자리 늘린다고 청년 인구가 유지가 될까요? 물론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어떤 산업적인 구조의 프레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서비스라는 네. 것은 컨텐츠 산업이나 캐릭터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음. 특화된 거리들을 만든다든지 어떤 1인 창업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그런 산업 프레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와 생각합니다. 관련한 공약을 갖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떤 공약인가요? 구도심 쪽에 익산 구도심 쪽에 키덜트 산업, 키즈 어덜트라는 키덜트 산업과 또 애견 네. 산업 이런 애견 부분들을 좀- 테마거리.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확충하고 좀 더 규모화하고 어떤 네. 예, 근데 그건 다른 지자체도 좀 많이 시도하고 있고 그런데 익산만의 차별성이나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키덜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크게 이렇게 부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이번 총선에서 그런 공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아, 지역에서도. 물론 그렇군요. 네. 제가 당선되면 저는 익산이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공약 중에 보니까 KTNG 본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네, 우리 어떻게 가능한가요? KTNG는 우리 장전마을 네. 그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KTNG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영 기업으로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민영화를 통해서 지금 민영화가 됐습니다만, 하지만 현재 지배 구조도 그 외국 자본을 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기업은행이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지배 하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집권 여당이면 또 모르겠는데요. 예. 이 민생당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연말에 4+1 그 체제가 가동이 됐을 때 집권 여당으로만은 검찰 개혁도 못했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도 최대 확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10개 선거구 유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민생당 소속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가 가능했습니다. 집권 여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당제 구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걸 그렇습니다. 달성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KTNG 측하고 혹시 뭐 의사타진 아직은 해보시거나 그런 해보진 건 없으신 않았습니다. 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이 본사가 알겠습니다. 신탄진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자,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러 차례 이제 연구 용역도 지금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합 환승센터는 현재 이제 각종 대중교통 체계가 KTX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모두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전라북도 일원의 모든 관광지를 다 나갈 수 있는 교통편이 다 제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계획이 이걸 가시화시킨다는 조기에 것은 가시화하자는 얘기죠. 다 공기를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시군요. 네. 지금 김제에서 전북 혁신역 재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도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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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타당성 측면에서도 불가능하고요. 네. 자, 이 전라북도 국회의원이라면 전북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해수 유통에 대한 입장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해수 유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즉각 전면적으로 해야 예, 된다. 찬성합니다. 네, 즉각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질 개선 사업 일단 중단하고 네. 유통부터 해수 유통부터 네. 해야 된다. 네. 네.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둘러서 빨리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저는 오히려 매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있던데요. 예. 네, 이건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융산업이 지금까지 쉽게 돈을 벌었어요. 은행권에서
뭐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리스크를 안고 사업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질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면서 오히려 이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벤처부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을 위한 부처를 청이나 부처를 네.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정책적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조금 다른 예, 성격의.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모현동에 중형급 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네요. 예. 네. 근데 이 비슷한 규모의 섭리문화예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섭리문화예술회관은 모현동 쪽은 아니고요. 네. 예,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 역사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곳은 서쪽에 똑같은 그런 규모의 중형급 공연 예술장이 필요하다. 지금 익산에 익산 문화의 전당도 있고요. 예, 모두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모두 공교롭게. 동정에 있어서 예, 예. 새롭게 그쪽에 만들겠다. 이 철길을 중심으로 네. 본다면은 동쪽에 이제 주로 그런 문화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실현을 하려면 근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정당의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민생당이 과연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당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희 정당에 대한 거부감은 훨씬 적습니다. 다른 정당에 비해서 우리 유권자들 만나 보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우리 익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민생당 당 대표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께도 약속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중앙에서의 목소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익산 시민들과의 약속을 하나씩 둘씩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증문즉답 형태다 보니까 네. 사전에 질문지를 좀 안 드렸는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네. 좀 빠짐없이 꾸밈없이 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12년 동안 타던 차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타는 차보다 연식도 더 오래되고 성능도 떨어지고 연비도 나쁜 그런 중고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타는 차보다 더 편의장치도 풀옵션이고 성능도 좋고 연비도 좋은 그런 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저 고상진이 그런 새 차가 돼서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 싱싱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문제가 의혹이 불거지자 이거를 덮기 위해 급급하고 또 이를 따져 묻는 목사님께는 예수 믿으시냐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자기 자녀는 강남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또 익산에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선거 끝나는 4월까지만 월세 계약을 하고 익산에 살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이 과연 우리 익산에 애정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선택을 해주십시오. 저 고상진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네. 토론회가 성사가 되었더라면 더불어민주당 김수웅 후보가 참석을 했더라면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자리였네요. 네, 선택 2020 맞짱 토론 강대강 익산갑 선거구 민생당 고상진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